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입지 영향 인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영향.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입지가 얼마나 좋은 입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어떤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본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입지 영향 인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입지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입지는 이제 장사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성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는 넬슨의 그러니까 어떤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먼저 뭐냐면 넬슨은 소매 인력의 법칙을 보완해서 어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장 면적과 거리 이외에 물리적 속성에 해당되는 다른 요인도 어떤 흡입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장 면적이 크다, 거리가 가깝다, 뭐 이러한 요인 이외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속성에도 어떤 입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넬슨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점포를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걸 해서 입지 선정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8가지의 어떤 평가 방법. 좋은 입지인지 좋지 않은 입지인지는 8가지 평가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 8가지가 어떤 상권의 잠재력, 접근 가능성, 성장 가능성, 중간 저지성, 누적적 흡입력, 양립성, 경쟁을 회피하고 경제성. 뭐 이러한 조건으로 입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이 얼마나 좋은지,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잠재력. 현재 상권에 취급하는 상품, 유통자 단지 수익성 확보 가능성 이런 이 잠재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 고객을 자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성장 가능성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니까 중간 저지성을 해요. 중간 저지성. 기존 점 또는 유통 단지가 고객과 중간에 위치하여 기존 점포로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우리 점포가 고객을 유출을 방지한다는 거죠. 여기가 아파트 배우지가 있어요. 배우지가 있어. 우리 점포가 있고 여기가 또 다른 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가 점포가 있을 때 우리 점포가 있으면서 이 점포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차단. 얼마나 우리 점포가 차단을 하느냐. 누적적 흡입력. 이거는 이제 얼마나 많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양립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양립성.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립성이라는 개념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시니까.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점포가 위치해서 고객을 서로 끌어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하고 다이소하고 같이 있을 때 양립성이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이 동네하고 길 있고 또 다른 이 동네가 있어요. 동네 크기가 거의 비슷해. 근데 여기는 슈퍼마켓하고 다이소가 있어. 여기는 그냥 이름 없는 슈퍼마켓이 있어. 상권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여기가 어떤 상권이 양립하는 점포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을 회피한다는 거죠.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입지 가격 및 어떤 싼 가격으로 입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입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입지 영향을 요인은 또 뭐냐? 입지 영향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입지 영향을 한다.
입지는 배우지가 중요한데 배우지에 누가 사느냐? 어? 부자가 사느냐? 가난한 사람이 사느냐? 가구당 인구, 연령 부족, 어? 몇 가구가 사느냐? 아파트 자재가 1000세대냐? 2000세대냐? 이런 거는 이제 통계 연보로 파악할 수도 있고 주거 형태로 또 파악할 수도 있지. 같은 소득일지라도 아파트 지역이 주택 지역보다 소비 성향이 좀 높다. 어? 아파트가 또 밀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입지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건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또 다르다. 사람들이 거기 사는 소비자들의 행동과 흥미와 의견, AIO라고 해요. AIO가 어떠냐. 어? 그래서 활동, 관심, 의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라이프 스타일은 소비자가 작은 것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자신의 환경 내에서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관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 측면에서 묘도는 생활 양식인데 이 생활 양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소비가 또 달라지는 거죠. 소비 양식, 생활 양식, 종교적인 것도 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AI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보면 관심은 이렇고 의견은 이렇고 활동은 어떤 일을 하느냐, 관심은 가정, 유행, 의견은 정치, 사회 이런 제품,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죠. 접근성 분석은 입지에서는 접근성이 입지 영향 인자로서 접근성 어떤 입지가 있다. 근데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뭐 이런 것들이지만 교통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입지를 접근성과 관련한 입지를 적응형 입지와 목적형 입지와 생활형 입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다. 입지가 적응형 입지는 도보자의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 도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출입구, 시설문, 가시성 등이 좋아야 된다. 출입문도 자동문이나 회전문은 좋지 않다. 대부분의 도보객은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므로 이들 교통시설과 접근하면 좋다. 도시의 최적 입지는 차 없는 거리고 도심 점포는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굳이 투자 효율성에 따라 주차장을 둔다면 건물 뒤편에 두는 것이 좋다. 이게 적응적인 어떤 입지. 목적형 입지는 이제 어떤 테마 공간과 같은 입지라는 거죠. 고객을 특별하게 유입하려고 한다는 거죠. 뭐 노면 독립 입지 같은 데서 독립 입지 같은 데서 있을 때는 고객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예요?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차량 접근이 쉬워야 되는 거죠. 주차장이 크고 편리하고 주차 관리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목적형 입지다. 생활형 입지라고 하는 거는 생활형 입지는 근린 생활 입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라든지 도보나 차량으로 이런 도보나 아파트 단지의 근린 시설. 그래서 고객이 흡인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점포 입구나 건널목 상태, 유동 방향 이런 거를 중요시해야 돼요. 생활형 입지는 퇴근 동선이냐, 출근 동선이냐, 또 따라서 달라요. 사람은 출근할 때는 바빠서 쇼핑을 별로 안 해요. 퇴근할 때 쇼핑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리고 퇴근하는 쪽의 방향에 있어야 돼. 사람들은 이제 뭐 우측 통행 많이 하잖아요. 좌측 통행 하지만 그러니까 우측 사람이 가는 길, 오는 길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사람들이 정문으로 나가는 우측에 있는 것보다 들어오는 입구의 우측에 있는 부분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가설과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발견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상황을 파악해요. 입지는 경쟁 상황. 그래서 상권 내 점포수, 업종 비율, 그리고 경쟁 소매점은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경쟁을 파악해 동일 상권 내 업종 점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층의 구성비에 따라 상권이 좋고 나쁨이 판단할 수 있으면서 건물의 층별 구성 점포를 분석해야 된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제 상층부에 교회가 있다. 건물. 그거는 사실 조금 좋은 입지가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건물주 입장에서 교회를 내보낼 수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교회가 임대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교회를 좀 나가주십사 이렇게 통보를 하면 어떤 건물을 사용하는 어떤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막 이렇게 의견을 필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점하고 있는 브랜드를 분석한다. 브랜드 선호도가 높으면 유명 브랜드가 많이 입점되어 있으면 또 좋은 입지다.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서 판매 업종이 만약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또 좋은 입지가 되는 거죠. 학습 내용을 정리. 학습 내용은 넬슨의 입지 선정의 8가지 방법,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넬슨은 어떤 점포의 크기와 어떤 거리 이외에 다른 어떤 입지의 다른 특성에 의해서 입지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 입지의 잠재력이라든지 접근 가능성, 성장 가능성, 중간 저지성, 누적 흡입력, 양립성, 경쟁 협의성,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특히 양립성이 중요하다. 양립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AIO 라이프 스타일은 활동, 관심, 의견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상권이 입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